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사 창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창업이요. 예. 네. 오늘 특별히 여행사 창업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자, 그동안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창고를 해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에 여행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관광 산업이 성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그럼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제가 매일 말하는 거 있죠. 창업의 세 가지 조건. 이걸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 두 번째, 비교 우위가 있는가. 세 번째,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행사를 창업하려고 하면 현재 시장이 여행사를 하기 좋은 시기하고 장소인지 대해서 알아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여행사들보다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행업은 전염병 등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 반드시 폐업을 하더라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를 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행사 창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여행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특별자치도로 이제 강원도가 이제 선정되면서 관광 상업이 이제 성업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안정환 컨설턴트께서는 이 여행업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여행업이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과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국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고요. 외국에서도 국내로 여행을 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그전에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오래된 여행사들이 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무주공산인 지역들도 많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관광 상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행, 숙박, 렌트, 가이드 등등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뭐 가능성은 이렇게 진단이 됐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여행업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비교 우위 분야에 항상 환경, 경력, 취미 순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찾으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여행업을 해도 되냐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비교 우위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일 텐데요. 환경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자, 우선 내가 가진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관광을 시키기에 적합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망이 좋은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서 사람들을 잘 가이드하고 맛있는 집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한 집안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집안이라서 집안 사람들이 숙박이나 가이드 등을 같이 한다면 더더욱 좋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력을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내가 관광업에 종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관광에 대해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가이드하고 관련 숙박이나 맛집 등을 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럼 여행업을 했던 분들이 다시 또 하는 것도 큰 이점이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사 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자, 세 번째는 취미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의아하거든요. 취미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워낙에 관광이나 여행을 좋아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멋있는 장소와 맛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런 곳을 한 번밖에 안 가보았지만 나는 많이 가보았으니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여행사를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 이후 창업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자,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창업과 법인 창업이 있는데 법인 창업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단 개인하고 법인하고 동시에 필요한 방식을 보자면 첫 번째, 시청에서 여행업 인허가 받기. 두 번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세 번째, 보증보험 가입하기 등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 가지
다 네,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시청에서 여행업을 인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잔고 증명서 제출입니다. 우선 여행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1,500만 원, 국외 여행업의 경우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국내, 국외, 외국인 유치까지 하는 것인데 이 경우 1억 원이 잔고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인허가를 받고 나면 매년 67,500원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 소호 사무실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실사단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 내용, 추정 손익 계약서, 계산서, 여행 알선 계획, 조직도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잔고 증명서가 제출돼야 되는군요. 예. 국내 여행업만 하신 거의 경우에는 잔고가 1,500만 원, 예. 국외 여행업의 경우는 3,000만 원, 국내외 한꺼번에 모두 할 때는 1억 원까지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복잡한데요. 다음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자,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업 인허가 정식 명칭은 관광등록증과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소에서 제출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사무실이나 공용사무실의 경우 세무서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관광업이 실체가 없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무실을 하는지를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관광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 등록증 업종의 여행과 관련된 사업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행업 인허가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가입해야 되고 또 보증보험 가입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게 여행보증보험이라는 게요. 여행사가 여행객들이 사고나 문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로 여행사의 경우 반드시 영업자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청에서 보증보험을 확인하기 위해 팩스로 가입증서를 보내줄 걸 요청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1년에 국외 여행업 기준으로 대략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창업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점과 방법을 쭉 살펴봤는데 그럼 여행사 창업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행사는 등록만으로 창업이 가능해서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저기 네. 1,500만 원, 3,000만 원, 1억. 그러니까 1,500만만 있으면 국내 여행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최소 인원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만 개발해야 된다면 대규모 인원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냄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골프, 크루즈 등 전문 상품의 경우 인적 관계로 소수로 고수익의 상품이 가능하죠. 세 번째로 상품 생산이 용이한데 쉽게 말해서 다른 여행 상품 베끼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건 뭐 특허라든가 뭐 실용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 쫓아가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베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여행객에게 선불로 일단 돈을 받고 렌트사의 후불 처리만으로 자금 회전이 용이합니다. 여행 갈 때 먼저 돈을 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돈을 갖고 다른 데 먼저 줘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섯 번째,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입니다. 물리적 장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며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일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법적 자본금이 크지 않고 사무실의 면적 요건도 삭제되어서 위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크게 투자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장점보다 또 중요한 게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미리 숙지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행사 창업에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장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또한 상품을 쉽게 베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고 그냥 베껴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가격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 변수가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직원이나 고객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 있긴 하지만 사람이 상한 거에 대해서는 또 손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인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대로 폐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코스라는 곳은 물론 이제 여행사에서 지정해서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걸 그냥 활용해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네. 그것도. 자, 그럼 마무리 말씀으로 여행사 창업 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자신만의 여행사 경쟁력, 즉 환경, 경력, 취미를 잘 살피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행사는 쉽게 사업이 흥망이 바뀌므로 직원을 많이 뽑았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만약 하시고 싶다면 일단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경업을 1년 이상 하신 다음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보시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서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창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이었을 때 예.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데 뭐 큰 돈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볼 건 크게 또 없을 것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기록되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